화학은 안 좋아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국 때문에 안 좋아요. 중국은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경기 부양책을 하려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어 이제. 돈 없어. 미국 국채도 많이 들고 있던 거 다 빨아먹고 이제 8,700달러인가 그거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그러면 그거 팔아서 거기 자꾸 해야 되는데 저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지금까지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해오던 기간에는 쓸 돈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부동산이 살지 않으니까 각 지방정부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하는 것도 거의 난망이고 청년 실업률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중국이 경기 부양책 한다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가야 된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는 삐뽀입니다.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 근데 화학도 같이 이제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화학 정류 중에 오늘 많이 오른 게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 하면, 유상증자 청약일이 8월 4일인가 5일인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그 증자 성공해야 돼.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려면, 유상증자 단가보다가 현재가가 제법 올라 있어야 되잖아. 그죠? 유상증자 발행 단가가 15만 8천 얼마든가 그렇더라고. 네, 정확치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17만 원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하겠냐고. 성공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상증자 납입일까지는 아마 제법 주가를 땡기지 않겠나. 그런저런 이유로, 다 이렇게, 또 아니면은 또 이제 유상에 나 꼭 참여할래? 이런 분들이, 청약일이 아니라 권리락이 8월 4일인가 그래요. 유상증자. 그러니까 내일까지 주식을 사면 15만 8천 얼마에 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펀더멘탈은 되게 안 좋아요. 정제 마진 지금 최근에 약간 회복했는데 그래도 뭐 아직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학 중에 유일하게 이제 진짜 하이브리드 화학으로 변신하는 회사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분기 실적 나쁘게 나오고 나쁘다는 얘기 하고 나서 그날 막 9%인가 10% 올랐어요. 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매물도 받고 그래서 그 이상은 아마 두고 펀더멘탈의 체인지가 이제 과거형에서 미래형으로 이렇게 회사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화학 되고 철강 우리 결국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둘러싼 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중에 밸류가 제일 싸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수산화 리튬 가격이 톤당 43,300불이야. 그런데 이 회사가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 가지고 있는 연모 리튬 매장량이 1,350만 톤이에요. 곱하기 해보시면 수백조야, 수백조. 그럼 그거를 그냥 이렇게 거기다 리튬이 널려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정제를 해서 이제 리튬으로 만들어 팔아야 될 텐데 그 리튬 정제하는 마진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그게 이제 글로벌에 보면 엘로바닐도 있고 중국 회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가격이라면 제 생각에 OP 마진이 한 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1,350만 톤, 2030년에 글로벌의 리튬 필요량이 200만 톤에서 300만 톤 사이래요. 그러니까 한 해 글로벌에서 다 필요한 200만 톤짜리를 6년을 캐낼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때까지 해서 1년에 한 20만 톤, 10만 톤 이렇게 해낸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튬에 대한 뷰가 괜찮으시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밸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리튬 정제 마진 더하기 포스코의 원래 본업인 철강에서 나오는 이익, 그 다음에 연결로 들어오는 포스코 퓨처엠의 100만 톤의 양극재 이익,
그 다음에 또 거기 응급제도 하잖아요. 흑연 베이스에 응급제 하는 거. 또 흑연 베이스 말고 실리콘 베이스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니나 다를까 글로벌 IB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무슨 어떤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막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들 저번에요 모건 스탠리에서 에코프로 BM 목표가를 얼마 하신지 아세요? 10몇만 원으로 떨어뜨렸어요. 30만 원 정도 할 때. 걔들요, 거기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데는 숏하우스거든요. 거의 다 그들이 플라잉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자기 고객들, 공매도 많이 치신 분들, 그분들이 공매도 다 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급죽이 들어오는 거지. 그럼 또 그거를 우리 언론이 금가옥초처럼 받았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막 험한 얘기가 많아요. 철강시황에 대한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뭐 글로벌에 있는 어떤 그 리튬 회사보다도 밸류가 비싸다고. 진짜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우리 그 국민들이 볼 때는,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야, 진짜 모건 스탠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데고 뭐 영향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그냥 젊은 분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너무 막 그런 거에 이제는 아마 저하고 수업을 오래 하신 분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숏하우스들이 있어. CFD 많이 한 하우스도 있고, 그런 하우스들은 톤이 그들의 큰손 고객들은 공매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이거 나빠요 하고 얘기를 해야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 매수, 몰빵,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 얘는 밸류에이션이 쌈에도 불구하고 같이 조정받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우리 공부 적게 하신 새로운 분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방향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엔터 저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데 뭐 요새 이제 시향 리스크 있고 또 그 동네 주식들이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JRP는 모건 스탠리 에셋 그 옛날에 제가 그 회사 그 CIO 만난 적도 있어.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근데 거기서 지분을 5% 신고했는데 언론의 논조가 저 아저씨들 주식 사가지고 누구 빌려주려고 일부러 공매도한테 제공하려고 그랬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건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 자산 운용하고 모건 스탠리 증권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서로 살림살이가 틀리다고. 자기 손님 피해를 끼쳐가면서 증권을 위해서 막 그거 빌려주려고 지분을 사고 이러진 않아요.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막 이렇게 이뻐해주고 봐줄 것 같죠? 안 그래요. 얼마나 치열하게 손익계산하고 경영이 없으면 딴 데 쓰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TV인가 그 어디에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 걸 갖다 쓰잖아. 삼성 디스플레이 자기들도 있는데 가격 경쟁이 더 있으면 이웃집에 가서 기업들이요 그렇게 그 인맥이나 이런 거에 막 그런 데도 있지만 지배구조가 나쁜 데는 그런 데도 있지만 글로벌 수준의 기업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얘가 잠시 quick로 갔는데 어쨌든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이 산 거는 자기 먹으려고 산 거예요. 일부러 뭐 총알대 주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동네도 연초 대비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죠? 제가 1월 달부터 좋아한다 떠들었는데 그때 하이브가 15만 원, 뭐 17만 원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뭐 조정을 받아가 25만이니까 또 이제 큰 펀드 하시는 분들 중에 이익 실현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저희 비는 뭐 연초에 더 늦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변화예요. 국경도 없고 관세도 없고 여전히 펀더멘탈은 강고하고 그냥 오직 죄가 있다 그러면 많이 오른 게 죄야. 그래서 이익 실현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방산도 똑같은 거예요. 큰 문제 없어요. 특히 하나에어로는 정말로 그 방산에 있어서는 진심인 회사예요. 경쟁력도 굉장히 세고 다양한 그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오션까지 인수했으니까 군사용 배, 함정이나 이런 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사일도 잘하고 장갑차도 잘하고 자주포도 잘하고 충북 보은에 가면 하나 하약 공장이 있어요. 그 오래된 그게 하나그룹의 최초의 전신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나그룹을 따를 자가 없어. 그래서 아마 좋은 소식이 오늘도 인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주가는 꿈쩍도 안 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신용등급 거기 리스크도 있고 또 하나 얘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 제가 이 주식 본 게 6만 원, 7만 원 하고 이럴 때 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더블로 올라 있는 거니까 이 연초와 비교해 보면 작년 가을 무렵인가. 그래서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거지 기업이 문제에 있어서 주구장창 밑으로 내려갈 주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산이 됐든 엔터가 됐든. 그래서 하염없이 그냥 연간 추세로 쭉 내려가는 회사들이 있어. 그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리오프닝 그리고 그거 사는 것보다는 이거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기업이 한번 그 방향을 위로 이렇게 턴을 하면요. 그것도 잘 안 꺾여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는 또 요새 이제 드디어 이제 시즌이 와서 엄청 또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가 실적을 잘 냈어요. 실적을 잘 내서 좋고 또 우리 AI 하는 바이오들 있어요. 이제 8월 달에 그 펀드가 또 설정이 돼요. 그러면 결국 시대 흐름에 맞는 기업들은 꾸준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회사는요, 뉴스가 한 3일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다 좋은 뉴스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넘버원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없어요. 딱 한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몰빵지를 종목은 아닐지라도 꿈꾸는 투자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선 요즘 또 하반기에는 태조 이방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번에는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분기 실적이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어떤 회사는 컨센보다 적게 나오고 어떤 회사는 적게 나왔는데 수주가 또 많고 어떤 회사는 또 내년에 가면 캐나다의 잠수함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조달을 시작해요. 그게 한 8조짜리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우리 방사청에서 군함, 함정을 또 한 7조 정도 발주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회사에 있어서 이 군사용이 왜 중요하냐면 마진이 보장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일반 상선 이런 것들은 발주하는 분들이 그리스 선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양반들 진짜 독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훗날에 가서 막상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마진이 박해지고 그러니까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은 그렇게 그 군사용 잘하는 그 회사를 특별히 제가 주인도 생기고 해서 좋아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지켜볼래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도 당했어요. 그래 옛날에 내가 하도 당해서 실적이 개판돼. 수주 중에요. 플랜트 수주가 얼마인지도 꼭 보셔야 돼요. 플랜트는 돈 안 돼요. 원가율이 98%, 99%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그게 또 완공이 잘못되고 천재지변으로 바닥에다 물 설치하는 거 그거 잘 안 되고 그러면 원가율이 105% 가고 105% 가면 역마진 나는 거야. 그거 충당금 쌓아놨다고 날 뻥뻥 터뜨려가지고 실적 미스하고 이거는 그 일회성으로 했습니다. 봐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일회성이야. 아니 일회성도 자주 하면 그건 일회성이 아니지. 무슨 일회성이 어떻게 제가 투자한 10몇 년, 20몇 년 동안에 어떤 매년 나오냐고. 그게 무슨 일회성이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 라면 회사들, 저 좋아해요. 여전히 좋아합니다. 여전히 좋아하고. 저는 이러한 식품 소비에 대한 것들은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 한 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헤어나기 어려워, 진짜. 라면 4개만 해도 입이 이른다니까, 진짜. 근데 요새는 못 먹어. 우리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래서 몰래 어디 친구 만나러 바깥에 나왔을 때만 뭐 이렇게 김치찌개 라면사리 넣어가지고 먹고 그래. 근데 실적 좋아요. 좋을 거고 아마 제가 그걸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네. 간세청 데이터. 그 간세청 데이터 보면 이제 나와요. 지역별로 거기 나오잖아요. 나면 간세청에 HS 부호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문막, 그 다음에 밀양, 거기는 삼양식품 관련이 있어. 공장이 그 2군데. 거기서 수출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라면에 품목 데이터를 보면 이제 거기 나와요. 만약에 이제 그게 좀 적게 나고 이러면 주가가 막 내려. 농심은 해외 이제 3공장까지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면 저는 뭐 진짜 눈 딱 감고 저는 하겠습니다. 한번 그 트렌드가 정해지고 나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요즘 또 이제 드디어 시즌이 시작됐어. 그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실적 나오는 무렵이 되면 하여튼 뭐라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가의 변동이 있어요. 나쁘게 나오면 다음부터 좋아진다고 슈팅시킬 때가 있고 또 뭐 좋게 나오면 오늘 같은 날 보면 어제 막 엄청 실적 좋게 나온 그 회사 주식을 또 때는 이때다 그러면 들고 패요 또. 하여튼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우리 그분들 그날 주식 사시면 안 돼요. 또 한 3-4일만 기다리면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차트만 보고 밑에 들고 패고 그런다고요. 그거를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주의 좋은 거를 미리 사놨다가 이제 좋은 뉴스 나오면 좋은 실적 나오면 그때 또 막 팔고 이럽니다. 그래 겁을 좀 준 다음에 이제 또 슬금슬금 내려오면 그날 샀던 개인 투자가분들이 팔면 가서 이제 슬금슬금 또 모아가고 이러죠. 근데 요새 우리 그분들이 너무 똑똑해지셔가지고 잘 안 써오시는 것 같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플랫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가총액이 그 2개가 커요. 네이버가 37조 정도 되고 카카오도 최근 시총 못 봤는데 한 20조에서 30조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럼 시총 크고 그러고 막 바닷가에 처박혀 있고 차트상으로. 그리고 이번 분기 그 네이버 컨센서스가 3,630억인가 그렇거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분기 때 3,300억이 나왔고 그 중에 100억 인가 200원가 그거는 회계 기준 바꾼 거니까 빼고 봐야 되고 이번에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라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그 주식 움직이는 게 하이퍼 크로바 X라고 인공지능 한다고. 제가 예전에 강의한 거 있어요. 꼭 같이 공부를 그거 기준으로 해서 경쟁력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분님들 이번에 진짜 현명하게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새로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꼭 지나간 제 영상 한번 봐보시고 이게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투자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여기가 주식이 좋다 이래가 달라들 부동산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한번 정하면 전체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마포의 아파트도, 강남의 아파트도, 부산의 아파트도 거의 웬만하면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고 전체가 이렇게 붐업이 되는데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진짜 안 그래요. 안 그러니까 잘 고르셔야 된다고. 잘 고르시려면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 누구한테 얘기 들어서도 안 되고. 요즘 또 새로운 신규 머니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해서 말도 안 되는 펀더멘탈 안 되는 거 막 질러대는 기관 투자가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분들이 저걸 왜 사지 싶은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이제 그냥 차트상으로 바닥에 있는 거를 또 새로 증시에 돈도 많이 들어왔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땡긴 다음에 개인들 따라오면 거기다 퍼보려고 그러겠지. 우리 한두 번 당해봅니까? 절대 그런 매매에, 현혹하는 매매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알고 자신 있는 것만 갖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돈 잃는 거 제일 싫어요. 그동안 그렇게 당했으면 됐지. 네, 시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